뭐 이렇겠지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두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나래와 민호는 다행히 무사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경찰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는데요.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총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래고 자녀가 무려 10명이었답니다. 그중 성인인 3명은 독립했고 기좁은 집엔 이 씨 부부와 친남매까지 모두 9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총 7명의 자녀가 입학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4명의 자녀가 작년에서야 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녀 10명 중 무려 7명이 학교에 다녀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5째부터 8째까지 자녀 4명은 작년에야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5째 자녀의 경우 18살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광주 사직동의 5평 남짓한 집에서 생활하는 이 중 7명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대체 왜 자녀 4명의 출생신고를 작년에서야 했으며 왜 칠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걸까요? 게다가 주위에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우린 이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뭐야 이게 살아도 얘기가 안 듣는데 자꾸 얘들이 많다는 건 말지 그집 생활로 가는 걸 몰라요. 그러나 이 씨 부부와 신남매에 대해 잘 아는 이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린 아버지 이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냥 얘기만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이게 아닌데 그건 아닌 거 진짜 많은데 내가 보여도 문제였을 텐데 시작을 보시면 교통이라는 거 그는 억울함부터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아동 실태 조사 범위를 장기 결석 아동에서 미취약 아동으로까지 넓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인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광주에서 10남매를 둔 부부가 7명이나 되는 자녀를 단 한 번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자녀 4명은 작년까지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교육복지사가 우연히 이 아이들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숨겨져 있는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러는 동안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10남매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을 두고 아버지 이 씨는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애를 이렇게 시험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원시에서 학교를 안 보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여태 힘들게 이렇게 수치 때문에 막 피해 다니면서 그 고통이라 생각했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요. 한때는 그도 어엿한 사장님이었답니다. 한 지방 도시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다는데요. 그러던 1998년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3,500만 원의 사채 빚을 지게 됐답니다. 그 후 빚이 8천만 원으로 불어나면서 사채업자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되자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아이가 벌써 4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생활을 애를 조그마한 애를 못해갖고 돌아다니면서 응? 엄마가 더안 먹이고 응? 일등 다니면서 풍경을 보시면 근데 모자라요 그렇게 모텔을 전전하며 전국을 떠돌다 보니 당시 미취학 아동이었던 둘째부터는 학교에 못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못 보는 자체로 제가 저기 부모님과 너무 게다가 1998년 주민등록까지 말소되면서 그 해에 낳은 다섯째 아이부터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 뿐 학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분위기 없으니까 영향이 안 된다고 생기 보니까 뭐 얘들이 막 죽인다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요즘 뭐 다시 참가하다가 그렇다고 죽이고 어떤 경우는 애들을 뭐 매장하고 학생인데 아무리 제가 완전 범죄라고 오히려 최근에 계속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다는 아버지 이 씨. 비록 7남매를 학교에 보내진 못했지만 대신 집에서 공부를 시켰다는데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첫째가 둘째에게,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는 그 밑에 동생들에게 한글과 수학 등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저희도 학대 여부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가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확인했는데 아동학대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들 밝고 예쁘게 커요. 보면 애들이 배꼽이 작거든요. 또 아빠가 항상 있지만 우리 옆방에서 보면 애들 내 옆방에 놀러 나오고 빨래도 놀러 나오고 애들이 학원만 다니거나 그 아주 애들 분위기 있어서 가는 거 보면 깔끔해. 항상 애들도 깔끔해.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학대의 흔적은 없었고 아이들도 밝고 명랑했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 가족은 2006년 광주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말소됐던 주민등록도 다시 살릴 수 있었답니다. 계속 자기가 그렇게 말소상을 요청하다가 본인들이 2006년도에 와서야 이제 재등록 신청을 해주게 재등록과 함께 그해 태어난 9째 자녀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당시 5째부터 8째까지 자녀 4명은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는데요. 이때 함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5째부터 8째까지 자녀 4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2009년 10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부부는 자녀 4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과 2009년 2번이나 출생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아이는 추억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율적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이들이 무사하다고 해서 부모가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부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씨 가족이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는 겁니다. 2010년엔 8인 가구 기준으로 약 98만 원의 생계주거비를 받았는데요. 당시 부부에게는 10남매가 있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 4명을 둔 8인 가족으로만 책정된 겁니다. 이때 현장 조사를 나갔던 담당 기관은 아이가 4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가갖고 이제 애기들이 들어오고 있으면 넌 누구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친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다 2살 터울이잖아요. 그만큼만 해요 애들이. 사실 얘가 아닌 줄 알지. 얘가 어딘지 가비지를 모르죠.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 파악이 어려웠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등록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노동하고 나동하고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이 신고를 했어야 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이상 구청에선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4명의 아이들은 2015년이 돼서야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당시 12살에서 18살에 이르는 자녀 4명을 한꺼번에 출생신고했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는 단지 신고를 늦게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20만 원만 물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자녀 4명을 비롯한 7남매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교육청 역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통지서가 와야만 교육청에서 알죠. 시학통지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 연령대에는 시학통지를 해주지 않아요. 미취학 신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민센터도 구청도 교육청도 모두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하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모든 것이 부모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가 몇 명이 출생하고 몇 명이 이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도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체계 중에 하나가 출생 등록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산부인과에서 국가에다 신고를 하는 거죠. 동사무소,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 그리고 각종 아동복지, 사회복지기관하고 연계고리 끊어진 결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이라도 연계고리를 만들어서 유사한 아이들이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좀 줄이면 좋겠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회가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행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7명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겁니다. 7남매의 기막힌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11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그런 혐의점이 있으면은 처벌해야겠지만 가정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동학대보다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에 대한 처벌보단 지원을 우선으로 하겠답니다.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는데요. 광주 10남매는 연이어 터진 아동학대 사건들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서 만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속 10남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로 국민이 되고 학교 교육 같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도 모두 부모의 의지 하나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학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한번 나와볼래? 학교를 한번 먼저 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난 4월 5일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 2명이 난생 처음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맞이했는데 너무 그 행복한 표정 있잖아요. 굉장히 목소리도 밝고 크고 어제 교실 들어와서 인사하는데도 굉장히 힘차게 인사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서 만난 사라진 아이들. 그래서 더욱 이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9째, 10째 동생들이 무척 부러웠고 이제 똑같이 학교에 갈 수 있어 행복하다는 아이들. 지금부터